자, 그 다음에 흑구산성입니다. 제가 간단히 사진 한두 장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된 사진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찍은 뭐 해가지고 한 산성에라도 수십 장, 어떤 건 수백 장씩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저하고 연구할 사람들은 말씀을 하시면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구산성. 이 흑구산성이라는 것이 여기도 지금 보면 부위각이라고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 적군들은 대군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산으로 넘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도 해야 되고 짐차도 밀고 막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을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강 따라. 이런 것을 목을 지키는 게 바로 산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다 바위예요, 이게. 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뒤에만 성을 쌓아버리면 이 안에가 아주 성을 이룬 아주 천혜의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이 조선족 마을들이 많은데 여기에 소풍들이 모두 올 정도로 경치도 좋고, 여기가 아주 큰 반운동장처럼 넓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밥 먹고들 모두. 근데 마침 나 갔을 때 소풍으로 와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신 조선족도 혼자 남자분인데 애를 보다가 옆집에서 몇 개 놓고 저를 안내를 해줬는데, 이분이 여기는 무슨 약초, 여기는 무슨 약초 그래가지고 약초를 약초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당귀라든가 저는 몰랐었는데 그 이전에는 삽초 이런 것들 가면서 계속 오니까 올라가면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또 뽑아서 주고 해가지고 하여튼 구경을 잘 했었던 건데, 이 성도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인데 나하고 같이 한 친구 얼마나 넓은가, 그때 잘 하나 사갖고 와서 잘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넓다 이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성이 굉장히 잘 남아 있는 성. 이것이 환인의 오녀산성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산성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위산성 신성인데, 여기서는 찾아갔어요. 제가 그 문물고고연구소를 찾아갔더니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고 조선족 직원을 통해서 근방에 거기에 있는 유물도 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신성은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리가 서쪽 군인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제일 처음에 덤비는 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의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방어선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위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토성이에요. 지금 성 안에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길이 지나가요. 철령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철령이 지나가. 여기 전부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들도 토성입니다. 이게 아주 사람이 쌓았다는 게 딱 드러나죠. 예.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와 똑같은 걸 하나 찍으려고 다음에 갔는데 이미 나무가 다 자라버려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사진 못 찍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고구리 시대 때 기와장들이 여기저기, 그래서 건물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까운 곳에, 심양에서 가까운데 최진보 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진보. 거기에 보면 청룡산성, 용담산성, 성제사산성 이런 걸 이제 거기는 부루성이다, 부여성이다 많이 얘기하는 데가 바로 여기 산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최진보 산성입니다. 최진보 산성. 이게 이제 1985년도에 표지판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관음각 고구리 산성 예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88년도에 새로 만들면서 최진보 산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거 여기 있고 앞에 있고. 근데 여기 산성은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최진보 산성을 찾습니다. 근데 들판이 넓고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면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면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면사무소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느냐 하니까 문화 담당하는 면석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안내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좀 알려달라니까 그 사람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출근을 11시에 출근해요. 그 11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가봐야 되니까. 예. 11시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내를 쭉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 안에가 이제 성 아닙니다, 전부. 물도 아주 잘 나오고, 지금 이쪽이 지금 입구인데, 이게 다 성이 쌓여있고, 뒤에 다 성입니다. 아주 좋은 성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성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성 안에 이렇게 널찍이 들어가 있고, 강이 흐르죠. 이 강과 이 들판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여기에도. 그런데 이 사람인데, 끝나고 나서 제가 식사를 내가 대접을 했죠. 식사 대접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명함을 딱 내놔요. 명함을 보니까 앞에는 이제 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성냥 족보 만드는 무슨 모임 그 회원이에요. 이성냥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이여송이 아버지거든. 이성냥의 이여송이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일본 사람이 박은 쇠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교수입니다. 쇠말뚝 교수. 그런데 일본 사람 박은 만큼 이여송이가 박았다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증언하는 사람마다 이여송이가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성냥 족보를 하니까 이 씨예요, 이 사람. 그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이여송이가 조선족이죠? 내가 딱 물었어요. 이것도 조선족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족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넘어간 겁니다. 조선시대에 넘어가가지고 이성냥이가 연인정을 무찔러가지고 큰 벼슬을 해요. 그리고 집안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여송이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 장군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조선의 팔도 산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명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조선한테. 그래서 전부 붓으로 뚝뚝 끊어갖고 혀를 끊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좀 족보를 좀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해 2월에 또 갑니다, 제가. 또 가가지고 만났을 때 성주이 씨라는 걸 알아냈어요. 성주이 씨. 족보도 보고 확실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성주이 씨하고 이렇게 연결을 제가 해줬는데 바로 이 최진보 산성을 하고 이분이 이 글을 좀 써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발표 좀 하고 싶어서 여러 번 했는데 수준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학자들만 초청하는데 그럼 못해서 지금도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고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를 만났던 인연이 이 바로 최진보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풍성자산 산성인데 서풍성자산 산성도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방에 있는 산성들 중에서는 몇 번째 안 갈 만큼 가장 잘 쌓은 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터져 있죠. 여기서 물이 흐릅니다. 문입니다. 문터입니다.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 무너졌습니다만 여기에 이만큼 잘 남아있으면 성문으로서는 가장 잘 남아있는 성문의 5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남아있는 겁니다. 서풍성자산성이. 다음에 갔을 때 많이 무너졌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가도 꽤 잘 남아있는 성벽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장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이때쯤 돼서는 뭐 옷도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매일 그렇게 그 산에만 올라다니니까 근데다가 잠자는 데가 마을꾼들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잠자는데 막 이런 데서 자니까 빈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막 한 2주씩 목욕을 못 오니까 갈 때마다 이제 목욕을 해요. 근데 이 중공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때만 해도 장춘에 목욕탕 딱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 목욕탕을 가면은 목욕하기가 참 어려운 게 판자를 깔아놓는다, 이렇게 판자를. 그러니까 판자 위에서 뭐 해야지 판자에서 발을 옆에다 디디면 다 그게 때입니다, 때.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가지고. 이럴 정도의 목욕탕인데 그래도 이제 거기 가면 일주일이나 2주일에 가면 목욕 한번 쉬고 또 떠나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에스페란토 사무총장 부인이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그 조선족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고향에 시아방이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을 갖다가 시골을 내오래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갔는데 거기에 고구려성이 굉장히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같이 이제 부부 같이 내려와서 자기 동창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동창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산성 전문가를 또 해가지고 하루 소풍을 갔어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통닭도 사고 뭐 해가지고 그 친구, 그 부인, 그 친구 또 이제 그 안내한 사람 해가지고 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이게 나통산성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뭐 거기 가서 뭐 맛있게 먹고 구경하고 이때는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동성, 서성 나눠져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성을 찾으러 다니다 그 산에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씩 나타나면 그야말로 그날은 그냥 빙고 터진 겁니다. 그냥 뭐 힘들지도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요, 산성만 타면 저는 막 날릅니다. 그냥. 산성 위로 다니면 또 길이 좋아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통산성, 여기도 제가 일반인들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냥 단체로 갔었을 때 한 40명, 심지어는 80명 두 차 갔을 때도 여기 안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선생인데, 역사 선생인데, 선생 그만 때려치우고, 나통산에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귀신이야. 어디가 뭐가 있고 막 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운 유물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 막, 나한테 사라고 양. 근데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사갖고 다니면 걸립니다. 이게 제가 정말 조심했습니다. 저는요, 거기 가서 할 때 새벽 2시에도 공안원이 내 문 방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침대랑 다, 침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런 데서 유물이 나왔었다 하면 저는 걸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물건을 안 사는데 참 고 선생이라고 고 선생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내가 가면 정말 항상 열심히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곳곳이 여기서는 무슨 유물이 나왔고 무슨 유물이 나왔고 사진은 제가 다 찍어놨죠. 거기서 나온 동전이라든가 화살이라든가 뭐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가 있는데 통화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 다시 광개토대왕비 있는 데를 가려면 반드시 장춘이나 심양에서 통화를 거쳐서 갑니다. 근데 이 통화에는 자한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자한산성. 통화에. 근데 이 자한산성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뭐 알아야지 가죠. 예. 근데 통화사범학원에 사범대학에 에스페란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입수 재워주고 가면 안내합니다, 또. 그 지금
저는 에스페란토 덕을 굉장히 많이 봐요. 조선족 에스페란토. 여기에서 무슨 안내인인 게 아니라 모든 데 100개가 넘는 성을 내가 다 혼자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혼자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찬 선생의 안내로 자한산성을 가볼 수 있는데 이 산성도 진짜 보세요. 이게 혼강입니다. 고구리가 이 혼강가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혼강이 나중에 압록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혼강에 중요한 목을 짚는 곳이 바로 자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옆에 위에 가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옆에 보면 이렇게 절벽이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자한산성을 보면 여기 보았을 때 강이 이렇게 합수머리가 돼서 만나는 곳에 주로 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해자가 되죠. 적군이 들어오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강이. 그리고 여기다 성을 쌓는다. 이게 동화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서 이 집안 그 근방에서 가장 볼만한 것이 있다면 폐왕조 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폐왕조 산성을 다녔을 때는 벌써 6월입니다. 거짓말. 6월달이 이제 4, 5, 6월인데 여기 진짜 잘 남아 있습니다. 폐왕조 산성도 잘 남아 있고 여기에 여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숨어서 저 박해가 지금 성벽 박해니까 여기서 몸을 숨기고 적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구덩이 찾아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하여튼 이 여장이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성벽 중에. 자, 그리고 이때 집안회를 갑니다. 광개토대왕 빚는 데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가 가는 겁니다. 네 번째. 6월 2일 날 거기 갔는데 7월 달에 이 집안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학자들이 고구려 학술대회가 처음 열리게 돼 있었어요. 처음 열리게 됐는데 유명한 경철화 교수입니다. 그때는 박물관 직원이었고 손 선생, 네, 손 선생, 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구리에 관한 고고학, 다시 말하면 광개토대왕 주변에 있어 최고 전문가예요, 이 두 사람. 근데 왜 내가 셋이 이 사진을 찍었냐? 그때 이제 이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연변대학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한국 학자들이 많이 올 텐데 뭘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국 대표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덕분에 나는 다 가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저는 일반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을 다 가볼 수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경철화 선생하고 친구가 됩니다. 동북공정에 3대 3인방을 치라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최일선. 예. 그때 이제 이 경철화 선생하고 이때부터 이미 친하게 됐었다.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능도, 이때는 사람한테 공개 안 했었을 텐데 같이 가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춘무덤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무용총, 그 다음에 각저총, 씨름무덤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동재련소 북한이 있고, 예. 그래서 이쪽도 들어가서 춘무덤도 보고 씨름무덤도 보고 다 볼 수 있었던 것도 행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고 있는 다섯무덤, 앞에 있는 춘무덤이나 씨름무덤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다가 회를 바르고 회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돌에다가 직접 그린 그림이 다섯무덤인데 그 중에 다섯무덤, 5호 무덤이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내가 가봤던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제가 6월 4일 날 찍었는데
안내했던 그 박물관 직원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수십 번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천대를 지냈던 동굴이었다. 그러는데 이 사진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부여성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천리장성 시작할 때 제일 시작이 부여성입니다. 북쪽에. 근데 가서 보니까 박물관 직원이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성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때 하르빈에서 장수왕 후손을 방문하게 됩니다. 장수왕 후손을. 아니 장수왕도 장수왕이지만 장수왕 후손이 진짜 살아있는 건가? 그 얘기를 족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찾아간 겁니다. 여기도요. 그 신문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에 이분 직장을 가니까 의사였는데 이미 정년퇴직으로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아파트를 알아내가지고 직접 찾아간 거예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진짜 고시 가보라는 장수왕 후손이라는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왕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 산성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참 특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산성, 이분들이 고향, 무슨 조양고시지 아마? 그 고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는 데가 있었어요. 수백 가구가.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가보고 조사를 시키고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제1차 국제학술대회를 사실은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집에 가가지고 제가 우유를 타줬는데 먹었는데 우유가 아마 작년에 산 것 같아요. 1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거 먹고 이제 이질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지금 이 위존선 선생하고 이문 교수라고 길림성에 있는 고고학교 최고 건물들입니다. 길림대학에. 여기 갔는데 이때는 거의 뭐 들어놓다가 그 다음에 좀 사람 만나고 또 들어놓다 하고 뭐 화장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길림성 박물관이 부위 왕궁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고구려의 계통을 부여오고 해가지고 자기 계보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90년부터 제가 봐오고 했기 때문에 또 보러 가고 고구려 유적이 있기 때문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변을 옵니다. 연변을 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그냥 퇴원하달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죽으면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약담배를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약이 되는 담배가 있냐고. 근데 약담배라고 하면 다 안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 자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해서 약담배를 좀 구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약담배를 구해서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약담배가 뭐냐면 바로 앵소갓입니다. 아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안 된 걸 그 아편 먹고 나은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그 앵소갓 해가지고 걸어놨고 말렸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그때 이제 김현욱 박사가 거기로 왔어. 김현욱 박사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 유명하신 분들, 정판용 교수라고 러시아 가서 조선적으로는 최초로 박사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방학봉 선생은 발해 최고의 권위자시고 아직도 생존하고 계십니다만 또 일찍 잡고 오셨습니다만 강명상 교수 고구려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녔던 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라요.
그게 많이 다녔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 선생님들도 교류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돌아다녔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쉬었다가 다음 4차 원정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